4년째 시작이라고 하니까 뭐 강의 이제 3년 했으면 뭐 할 거 다 했고 이제 할 게 없어서 좀 미안하고 그랬는데 올해 또 다시 시작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나 좀 고민스럽고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 작년에 해왔던 대로 이제 작가들 작품 감상하고 공부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작년에 우리가 했던 연작 사진들을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자기 작품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결과물을 작년에는 이제 연합 사진집으로 냈는데 가능하다면 올해는 이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올해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21세기 사진예술 그 텍스트 가지고 이제 관심 있는 작가들을 공부했듯이 올해도 이제 그 책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 관심이 있으면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작가들을 뭐 혹시 궁금한 작가들이 있으면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나름대로 준비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작품들 숙제처럼 해가지고 이제 보내주시니까 또 고맙고 아무튼 그 작품들에 대해서 같이 감상 나누기 하고 그러면서 올해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간만에 강의를 하니까 저도 좀 약간 쑥스럽고 강의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뭐 개학에서 이제 학생들 만나고 그럴 때가 있어서 수업 들어오듯이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이거 가서 뭘 하지 또 강의 준비를 거의 3월달 초인가 이렇게 제가 좀 세팅을 해놨는데 시간이 흘러버리니까 내가 뭘 해야지 일주일 전에 한번 봤죠. 그렇게 하면 되겠군. 근데 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올해 가서 오늘 강의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막 저기 맥주 한잔 하면서 쭉 이제 살폈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이제 나무에 관한 나무들 많이 이제 사진 찍고 그래서 지난번 강의 마지막 끝나면서 다음 강의는 나무에 관한 사진들을 좀 소개하면서 나무 사진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 예고했던 대로 그 나무 사진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오늘 보내주신 작품들에 대해서 좀 평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사진 이야기는 길면 뭐 몇 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 나무를 찍은 작가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이야기 1시간 내에 한다는 건 뭐 거의 거달기인데 제가 준비한 저번에 이제 소개했던 이 사진 속에서 나무들이라는 이게 있고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책인 것 같고요. 이 표지에 나와 있는 작가는 이제 이명호라고 한국 사진 작가입니다. 회의 사진집인데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혹시 안에 그게 불어예요? 한국어예요? 영어입니다. 영어예요? 그럼 사진만 봐요. 근데 영문들이 많이 있지 않고요. 앞에 서문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쳐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화면 안 보이죠? 지금 이걸 제가 다 쳐서 밑에 그 번역기로 다 번역하고 번역이 좀 이상한 건 제가 좀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걸 읽으시면 사진에 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 좀에 소개된 나무 이야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또 이 최근에 이제 4, 5년 됐죠. 사진 속에서 나무, 숲 뭐 이렇게 근데 이 표지 사진은 이제 배병호 사진이죠. 한국 작가. 어제 또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지금 베네치아에서
전시를 한 6개월 하는데 20일 날 오프닝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하시라고. 오시라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근데 제가 뭐 베네치아까지 동생이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교롭게 이 거의 사진이 발명되고 나서 최근까지 이 전 세계 사진 작가들의 작품들을 쭉 수록해 놓은 책인데 그게 표지에 또 이렇게 배병호 사진이 실려가지고 본인은 굉장히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두말 없이 그 책 놔주세요. 그래서 유명하신 받았는데 분이잖아요. 그런 거고요. 시간이 또 나면은 이제 이미 뭐 한번 왔다 간 강정효의 폭랑 그리고 이제 제가 사진제기였고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전시 구경하고 또 나무를 계속 찍어왔던 그러니까 당산나무를 찍어왔던 오상조 사진작가 좀 소개하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쭉 소개를 하는데요. 나무 생각하면서 제가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나무에 대한 좀 제가 이걸 비공개로 해놔가지고 잘 볼 수는 없을 텐데요. 나무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가 뭘까?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이제 나무에 관한 생각들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내가 이렇게 그 차이의 철학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철학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과 땅이라는 이 이질적인 것들이 불일치하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그럼 같지 않은 것들이 차이를 갖잖아요. 그럼 차이를 가지면 불화음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그럼 이걸 소통시키려면 뭔가 필요한데 그 소통의 매개가 바로 결정물이 나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이질적인 것들이 차이들이 어울려서 소통시키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또는 정보를 주고받는 거 하는 속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창조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이질적인 것은 갈등하고 대립하고 막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소통시키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이게 이제 차이 철학에서 개체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통 그 전의 철학들은 나무란 뭔가 나무를 나무답게 해주는 본질이 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막 찾아가는 그런 공부들이었다면 이 프랑스 철학의 그 개체론에서는 이 나무들 그렇게 많은데 그 나무 하나가 어떻게 또 이게 태어날까? 물질이 어떻게 태어날까? 인간이 이 생명이 어떻게 태어날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주는 게 이제 그 차이 철학인데 그런 차이 철학에서 볼 때 이질적인 하늘과 땅에 이렇게 관계를 맺혀주는데 이 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이 소통 이런 것들의 그 결과물이 나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나무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제 나무를 모습을 보면 여기 큰 느티나무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손을 벌리고 하늘 향해 있잖아요. 그 나무의 모습이 뭔가 하늘에 뭔가를 이렇게 기원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하늘을 향해 있고 뭔가 좀 하늘의 뜻을 갖다 땅에 또 전해주는 그런 나무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는 신에게 의지하는 자기 모습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나무를 보면은 여기 향교에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고 또 수백 년 지나서 뭐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저 나무 참 오래 간다. 오래 간다가 아니라 항시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나무는 어떤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천 년 된 나무들만 이렇게 찍는 작가도 있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런 나무들을 보면 나무는 완전히 그 영원한 영속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과 같은 존재. 더 나아가서는 이제 대부분 문화에서도 그런 게 있듯이 자연물에 다 영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무 자체도 어떤 신령이 서려 있다.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 나무한테 가서 자기 소원을 빌기도 하고 또 자기의 소원을 갖다가
나무를 통해서 하늘로 전해져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전해주는, 들어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신목으로서의 나무를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당산나무고, 또 이제 그 강정효도 그 나무 그 폭랑을 찍으면서 역사를 담은 나무이기도 하지만 또 마을 사람들의 어떤 안녕 뭐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신목으로서의 나무들을 많이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역사를 보면 이 느티나무, 지금 이 향교의 느티나무도 이 향교를 이 왔다 갔다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고, 또 지금도 앞으로 볼 거고, 그렇다면 이 나무는 그냥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 향교의 역사를 지켜주는,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그런 나무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강정효도 이 나무 마을에 있는 그 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또 불행한 역사가 있었던 엊그제 이제 사상 이럴 때는 이제 마을 사람 다 불러다 거기서 또 죽이기도 하고, 이런 그 아픈 역사들을 다 담고 있는 역사의 나무, 그런 걸 이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이 나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나무를 보면서 나무 자체가 변화하고 하는 모습들은 꼭 사람들의 삶과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다 보면 인생도 그렇게 지나가고, 또 다시 태어나면 다른 생명들이 태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뭐 그러면서 나무 자체를 이제 그 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격화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무를 다 잘못 이렇게 막 버려둔다든지 뽑아가지고 막 버려버리면 이제 고아원에 있는 아이처럼 생각해서 이제 나무고아원이라는 동화책을 만든 시인도 있죠. 예, 그런 등등의 이제 나무를 의인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무를 찍으러 가다 보면 나무의 숲에 이렇게 가서 딱 서 있으면 안은 굉장히 나무 그늘 때문에 캄캄한데 뒷 배경은 막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후광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마치 그 우리가 뭐 부처라든지 예수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 초상화 뒷 부분이 다 후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나무를 찍었지만 나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갖다 마치 신적인 그런 그 신령스러운 존재로 본다 이거죠. 굉장히 건걸 이제 숲 자체가 하나의 예배당이 되는 거죠. 신을 모시는 어떤 신령스러운 이제 숲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산나무가 뭐 이렇게 신목이기도 하지만 숲 자체가 하나의 그런 성스러운 숲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배병호의 소나무 밭을 보고 이제 그 서양 애들이 이건 마치 내 마음이 굉장히 이제 숲 속에 들어와서 경건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독일 애들이라든지 유럽 애들이 그 제목을 선인전 제목을 세크레이 우드라고 그래가지고 신령스러운 신성한 숲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듯이 그 나무에 뒤에 비치는 후광들도 그런 신령스러운 분위기를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나무들의 모습을 보면은 반듯하게 이제 자라는 나무들도 있지만 우리 수나들 같은 경우는 울퉁불퉁 막 솟아오르는 모습들이 이제 뭐 그게 사람들의 그 삶의 이제 굴곡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올라가는 것들이 요동치는 모습이 이제 춤추는 모습 같은 율동감을 느끼는 댄싱. 그것도 이제 혼자 막 올라가는 나무도 있지만 여러 나무들이 같이 올랐을 때는 집단적인 어떤 춤을 추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상하는 그런 작가들도 있죠. 나무의 모습에서 이제 인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등등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제가 산에 가다가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나무 뒤에 이렇게 숲이 이제 빛이 들어오면서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고도 있죠. 나무의 껍질. 그 껍질이 이제 그 껍질이 계속 갈라져야지 나무가 이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껍질이라는 것은 갈라진다는 건 성장통이죠.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 나무가 이제 계속
가리를 해야지 이제 성장하는데 그것을 또 디테일하게 찍어서 성장통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무늬가 주는 또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이걸 이제 보여주는 작가들도 있죠. 이제 그런 작가들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관한 이야기들은 이제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쭉 했고요. 그 외에 제가 이야기한 것 외에도 여러 작가들이 있지만 제가 그냥 보면서 작가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나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그러니까 나무는 아까 했듯이 오랜 기간 동안 살아있고 또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서 제일 일반적인 것들은 나무는 이제 생명의 상징이다. 생명으로서의 상징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무와 인간의 관계는 굉장히 또 많고 또 나무를 초상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진으로 많이 듣기도 하고 이제 그 중에 이렇게 이제 이런 나무들은 이제 이 나무 작가는 나무를 좀 이제 장식적으로 그 컨셉으로 화려하게 예쁘게 이제 찍는 이 컨셉입니다. 이 작가가 여기 있고요. 포터라고 하는 그 작가입니다. 이 포터는 아름다운 컬러 포토그램에서 나무는 매혹적인 색으로 장식품처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그런 이제 이따 또 나오지만 이제 파치 알베르트 랭고 파치라는 사람은 아주 이제 숲을 사실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나무를 서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죠? 이런 사진들은 이제 대체로 그 옛날 기록 사진들입니다. 나무가 이런 나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찍은 사진들이죠. 그러면 이제 주로 박물관에서 많이 보관했던 사진들이. 지금 이야기했던 작가의 사진입니다. 약간 이제 아주 세밀하게 찍으면서 약간 서정성을 넣으려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작가죠. 이 나무는 이제 작년에 우리 공부했었던 만레이의 그 나무입니다. 만레이의 나무는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좀 이거죠. 이 작가의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좀 이렇게 성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남근 같은 그 느낌을 좀 남아 있다. 이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블로그에 올라했더니 거부했던 나무인데요. 이 벽이 있고 앞에 이렇게 여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둘이는 이렇게 제목이 벽에 대응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과 이 벽이라고 하는 죽어 있는 것과의 어떤 대항, 대비죠. 그런 긴장감을 이제 표현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먼저 나와버렸는데요. 이제 이게 아까 표지에 있었던 이명우 작가의 나무입니다.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명우 이렇게 검색하면은 뭐 작품들은 너무 많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무가 있고 나무 뒤에다 이렇게 천을 쳤을까? 천을 쳐가지고 사진을 찍었을까? 나무 크기만큼 광목을 뒤에 이렇게 하고 크레인으로 이렇게 쫙 붙잡고 이제 찍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크레인이 남잖아요. 크레인을 지우게 하는 거죠.
포토샵으로. 그리고 나머지만 이렇게 쭉 나오게 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작가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사람 초상화 찍잖아요. 사진관에서. 그럼 사진관에 딱 찍은 뒤에 이렇게 큰 막이 있잖아요. 네, 그러고 딱 이렇게 하고 사진 찍는데 나무를 가지고 와서 초상화를 찍을 수 없잖아요. 초상화처럼 스튜디오 안에서. 그럼 스튜디오를 자연으로 옮기는 거죠. 이게 내추럴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천을 옮긴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독특하죠. 그 작가는 아니 나무를 찍으려면 작정을 하고 가서 찍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이거 큰 작업이죠. 우리는 지나가다가 네, 이제 괜찮아. 그렇죠. 지나가다 나무 괜찮다. 그러면 그 나무를 딱 지정하죠. 네. 그리고 딱 봐요. 네. 그래도 그런 다음에 이제 딱 가서 촬영 날짜 잡아가지고 뭐 눈 올 때 찍을 건지 뭐 잎이 많을 찍을 건지 다 이제 그 컨셉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광목을 만들고 뭐 하여튼 뭐죠 이렇게 플레인 갖고 와서 광목 들어야지 찍으니까 대단히 큰 작업이죠. 길 없는 데는 못 찍겠네 사실. 그러니까 크레인이 못 들어가요. 예 크레인 못 들어가면 이제 못 찍는 거. 예. 그러면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게. 네, 제한적이죠. 뭐 이런 작업들을 이렇게 찍었죠. 그런 식으로만 이 작품을 이제 본인은 소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이 회화의 역사에서도 그림이라는 것은 현실을 갖다가 모방한 거다, 재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재현한 그림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말하자면 플라톤이에요. 그 역사가 계속 오래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회화는 현실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해서 진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진실을 또 다시 또 이제 복사하는 게 이 복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에 대해서 아니야 나는 그냥 이게 실제 이게 하나 자체가 실제를 모델로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이 패턴들이죠. 그런 느낌들이 들었는데 그 후에 작가들 이렇게 사진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작가들 중에 강목 뒤에 쳐놓고 찍는 작가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 작가가 난 처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무 사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미 그렇게 작업한 작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나무에다가만 시선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죠. 이 일본 작가인데요. 이 일본 작가도 이제 사과나무 갖고 이렇게 오렌지인데 이 뒤에다가 검정천을 친 거예요. 이렇게 치면 사실은 굉장히 돋보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그 벚꽃잎 떨어지는 이제 이 춘설 사진을 해마다 찍고 올해도 이제 다음 주면 숲에 가서 찍을 생각인데 찍으러 가면 그 나무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이렇게 공주 유구에서 아산 가다 보면 동암초등학교에 아주 큰 고목의 그 벚나무들이 여러 그루 있는데 그걸 찍으러 가면 그 주변에 철망이며 뭐 의자며 막 플라스틱 매트 있어가지고 그건 그 자체로 서정적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암만 그 꽃잎이 날려도 찍기 어려운데 이렇게 딱 검정철을 하면 이렇게 그 색 부분만 도드라지게 나오지. 근데 이런 작가들이 좀 있죠. 미리 설명을 드렸고 그 작가 한 명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그 의외로 그런 작가들이 있더라고요.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진달래 찍은 건데요. 여 밑에 모래예요. 그리고 이 뒤에 하얀 건
광목이에요. 그러니까 인디도 자기가 이렇게 집 뒷산에 다니면서 진달래를 봐요. 아유, 수목이 형태가 멋있잖아요. 그럼 이제 진달래가 언제 피는가를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집에다가 이제 모래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말려요. 말려서 한꺼번에 가서 뿌리면 무거우니까. 뿌리고 찍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모래를 말려서 봉지에 딱 담아가지고 이 진달래 뒤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 등산로 주변이니까 안 보이는 데다 숨겨놔요. 그리고 이제 딱 시간 타이밍이 되면 그때 이제 찍는 거죠. 그때 이제 막 숨겨놨던 모래 옆에다 쫙 뿌리면 밑에 이제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주변이 딱 단순화되잖아요. 원래 있는 걸. 예. 그리고 원래 있는 거죠. 이제 이 나무는. 아니, 예. 그리고 꽃잎은 이제 적당히 이제 몇 개 이제 배치하고 연출 연출이죠. 아, 그러게. 그러면 사진 찍은 다음에 물에는 다시 수거를 거다 하는 거예요? 가겠지. 그건 나 잘 모르겠어요. 설명하자면 모래는 하나 네, 모래는 뭐 이게 그 진달래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수거하기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뭐라고 써놨는데 이거 전시할 때 제가 가서 진짜 전시장에서 찍은 멋있다. 거거든요. 본인이 직접 준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시장에서 찍었는데 이걸 그 갤러리 그 대표가 그 회사의 사장님의 부인이거든요. 몇 개 샀대요. 사장님도 사고 이 사모님도 사고 또 딸을 위해서 또 사고 그래가지고 한 3-4개 샀는데 자기 그동안 그 빚진 거 다 갚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한 3-4천만 원. 이거 축하한다고 그랬죠. 뭐라 그랬죠. 그렇지. 네, 저는 뭐 잘해야 300만 원이고. 근데 선생님 그 정도 사이즈가 커서 그래요? 사이즈 크기도 하고 또 작가 레인베리가 있죠. 이렇게 또 나무를 찍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의 몸통처럼 그렇게 찍는 작가들도 있죠. 그렇죠? 여성의 가슴 모양. 이제 나무에서 사람의 인체를 이렇게 계속 연상케 하는 이런 나무 작가들도 있죠. 특히 이제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거고요. 이명호. 근데 이런 작가도 있어요. 나무를 돌렸어요. 저 요즘에 사진 막 돌려갖고 좀 전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무슨 장난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왜 돌렸냐면 우리가 이 눈동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외부를 보면 망막에서는 반대로 거꾸로 나오잖아. 그거 표현한 거예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필름을 렌즈를 통해서 뒤에 상이 맺히는 것은 거꾸로 맺혀요. 근데 그걸 위에 또 미러가 있어가지고 거울이 있어가지고 그걸 반사시키니까 딱 이렇게 볼 때는 정상으로 보일 뿐이지 막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사진을 다 거꾸로 찍었어요. 독특하죠. 독특하죠. 이런 사진들을 찍었죠. 찍어놓고 뒤집으면. 그렇죠. 찍어놓고 뒤지는 거예요. 찍어놓고 뒤집으면.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이제 숙제를 제가 한번 낼 걸 다 돌려서 사진을 돌려서 내봐라. 아니면은 좀 뒤집어서 보여줘봐라. 그러면 달라지죠. 예, 달라져요. 제가 이제 이번 올해 전시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이렇게 이제 그 각 이 방향이 있는데 방향이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는 거죠. 똑같은 물건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배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배치와 의미 생성, 그래서 배치와 생성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지금 사진전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그 placement and creation 해가지고 P&C 이렇게 해서 올해 전시 지금 생각 중인데,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찍게 되면 좀 사람들이 기존의 사진 작가라든지 사진계에서는 좀 그걸 신선하다, 새로운 시도다 이렇게 안 하고 이상한데 뭐 이제 장난치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술기라는 게 그래요. 창작을 하는 독특한 사람들이 부딪히는 새로운 걸 막 시도하면은 아니 지금 무슨 장난친 거지 무슨 사진이야 사진답게 찍어야지 무슨 그림 같지 않아 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이런 걸 또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진을 찍으려면 이렇게 찍어야 돼. 사실을 찍어야 돼. 사실을 찍어서 뭔가 현실의 아픔을 말해줘야 돼. 여기 보니까 애가 지금 굶주려서 하나는 이렇게 누워 있고 하나는 이렇게 뼈 안에 있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기근이에요 제목이. 근데 옆에 지금 새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이제 기아의 상황을 보여준 사진이죠. 그 이런 걸 이제 강조하는 사람도 있죠.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사진을 나무를 통해서 이제 쭉 같이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좀 권하고 싶어요. 이 작가는 뭐냐면 자기 스튜디오 안에서 1년 내내 찍은 거예요. 창 밖을 보면서. 제목이 나의 스튜디오의 창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을 냈어요. 이렇게 계속 찍어가지고 책 한 권이 나와요. 이따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는데 일상을 계속 기록해서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핸디캡이 뭐냐면 갯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갯벌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갯벌에 살면 진짜 짱인데 천안에서 한 번씩 가려면 물때 잡아야지 뭐 막 굉장히 어렵잖아. 근데 집 가까이에서 배를 느티나무 찍으면 이건 뭐 그냥 밥 먹으러 화장실 갈 때 한 번씩 찍으면 되는. 근데 네. 제가 볼 때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좀만 고민하면 이걸 좀 다르게 찍을 수 없을까? 오늘 갑자기 내 사진을 한번 돌려본다든지 아니면 가까이 클로즈업 한다든지 이따 또 나오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기록 사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공개를 비공개를 해놨는데 왜냐면 이것도 제가 다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옮겨놨는데 이게 이제 저작권 시비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책 전체를 다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사진 하나를 가지고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만 나무 사진 이야기만 풀어도 사진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흑백 시대가 있었고 컬러 시대가 있었고 흑백 이전에는 세피아 톤인가요? 뭐 그런 옛날 사진들 그런 걸로 이렇게 쭉 사진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러면 한 작가부터 좀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작가가 있는데 화이트라고 위드슨 화이트라는 이 작품입니다. 원본을 찾으려 했더니 갤러리에서 이렇게 판매하려고 이렇게 올려놨던 사진이라 안에 이제 갤러리가 소개돼 있어요. 이렇게 게티.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게 지구본이에요. 창조의 여신이에요. 네. 이걸 상징한 거죠. 그리고 이 강도 이제 물이인데 그것이 이제 창조의 강이고 그 배경에 이렇게 나무가 서 있는 거죠. 그런 컨셉의 이제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설명 제가 다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창의적인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이 상징적인 그림에서 새로운 삶의 상징으로 중심 무대를 차지한다. 나무가 중심 무대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프리드리 랜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 일본의 벚꽃 찍은 거죠. 벚나무 찍었는데 뭐가 이렇게 대단해? 이렇게 요란스럽게 벚나무를 찍었다 이거죠. 춤추듯이. 그리고 이건 이제 거울 속에 비친 걸 찍을 수도 있고 이 사진은 그렇죠. 아니면 이제 다중 노출로 2번 찍어서 이렇게 사진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 느낌의 사진이 있고요.
나무는 아까 얘기했듯이 신령스러운 존재인데 그 신령스러운 존재의 반영을 찍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서희 씨가 이제 백서희 씨가 찍은 그 그림자 사진들도 이렇게 이제 그림자를 찍으면 또 나름의 느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숲의 요정이죠. 네. 그 연출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은 아름다운 걸 재현한다가 아니라 내 생각을 표현한 거니까 나무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존재들이 사는 신령스러운 존재들이고 이 숲 속에는 요정들이 살아. 그럼 요정들을 갖다가 연출시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요정입니다. 이런 사진을 계속 찍은 거예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링크 걸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 또 이 사람은 패션 사진 찍은 사람이에요. 딱 다르죠. 네. 나무가 중간을 쫙 흐르면서 변화를 주고 컬러풀한 이 의상을 입은 자전거도 멋있네요. 이런 역동감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이 사진은 꿈틀거리는 사진 같죠. 나무를 줄기워요. 그렇죠? 이렇게 인체가 움직이는 막 율동하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 사진이거든요. 이런 이제 형상들을 찾아 달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가끔 보다 나무를 보면은 이런 형상들을 이렇게 발견할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이제 나무는 아닌데 이렇게 그 페인트 벗겨진 이 뭔가 좀 그것만 찍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 같잖아요. 이 사람이 포렐이라는 사람인데 포렐이라는 사람은 자연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찍은 사람. 이건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그것만 찍어가지고 본래 심리학자인데 이 그만 찍어 책을 냈어요. 제목이 Hidden Art, 자연 속에 숨겨진 예술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무 등결이잖아요. 소위 말해 보고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냈어요. 이 봐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예. 이것이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저도 이렇게 내 사진 자랑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걸 좀 찍다 말았어요. 이게 느티나무 그거잖아요. 그죠? 보여준 적이 이건 저기 뭡니까 그 소나무 백송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죠 완전히. 네, 그림 같아요. 그림 같잖아 회화적이고. 그러니까 그 디테일하게 부분만 딱 이렇게 오려내서 찍다 보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죠. 새로운 언어가 되죠. 사진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다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오려내서 말하는 거죠. 말하다 보면 똑같은 나무를 찍어도 이렇게만 찍으면 완전히 다른 소나무가 되죠. 다른 회화가 되죠. 근데 제가 갯벌 찍으면서 이것까지만 하고 그러면 쟤는 뭐야 도대체? 뭐 하는 작가야?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유명하기 전에는 이걸 보여주면 안 돼요. 나중에는 저 사람 저것도 찍네 이렇게 돼야지. 이거 찍고 저거 찍고 다 보여주면 쟤는 정체성이 뭐야? 지금 이 사람 봐요. 이 포렐이 찍은 거. 이걸 지금 나무 하나를 딱 그냥 통째로만 딱 보여주잖아. 등글을. 이 나무는 또 이제 우리 그 사진 이 방에 이제 숙제 잘하는 저기 전지정 사진에도 의자 많이 찍잖아요. 근데 이 사진에 있죠. 나무가 있고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끈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 그 의자 테이블 위에 텔레비전 모니터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선이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수평선이 좀 기울어져 있는 건 불안함. 우리가 저기 이갑철 사진 공부하면서 그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의자도 약간 비스듬하고 낯선 존재들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불편한 관계죠. 불편한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공적인 것과 자연의 불편한 관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불편함을
이 나무와 모니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재밌는 시도죠. 내가 일부러 그냥 이제 이렇게 연출해서 찍은 걸 수도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이 보는 사진인데요. 지금 이 화면을 다 못 보여줘서 죄송한데 이 사진도 보면은 굉장히 산만해요. 그렇잖아요. 막 숲에 들어가면 이렇게 산만하잖아요. 근데 그 산만함이 뭐냐? 바로 뭐냐면은 춤추는 숲이에요. 이게 춤추는 숲이.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걸 찍어놓고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나는 이거 내 정신 상태를 말해. 내가 지금 혼란스럽거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나무 숲을 계속 찍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그 자연 공동체, 이렇게 자연 속 숲에 들어가서 문명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을 계속 사진 찍는 작가입니다. 네. 이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그 4개의 공동체를 이렇게 한 10년 동안 이렇게 찍었대요.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긴 거죠. 사진도 굉장히 컬러가 예쁘고 또 내용도 사진이 담고자 하는 내용도 굉장히 이제 그런 지점들이 있죠. 이건 이제 뭡니까? 정원에 이렇게 이제 새들을 기르면서 재밌지 않아요? 이런 그 아기자기하게 이런 것들을 찍은 작가도 있고요. 이 작가는 참 보면 특이해요. 지금 있죠.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있죠. 옵스큘라예요. 그럼 이게 사물이 들어오면 밑에 비쳐요. 나무가 이렇게 비쳐요. 그리고 나는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찍어요. 그럼 나무가 찍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닥에 잔디 위에다가 나무가 비치면 잔디와 나무가 같이 찍혀요. 마치 그 가죽 노출처럼 필름 한 장에 2개를 찍은 것처럼. 근데 그 질감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은 좀 작게 해야지. 이렇게. 보면 지금 바닥에 잔디와 흔적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을 이런 사진들을 많이 찍었죠. 여기 이런 사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바닥에 딴 게 있고 건물을 비친 거죠. 버스큘라로. 이게 다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도로 길바닥과 그 다음에 여기 풍경을 갖다 같이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독특함들이 재밌죠. 이게 저기 거기구만. 이태리. 아무튼 피렌체.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무 2그루가 쭉 서 있고 가운데 사람 2사람 있고 또 오른쪽 어떻게 보면은 대화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쭉 표현한 그런 볼 수가 있죠. 잘 안 불러지네요.
다음 사진 작가는 또 재밌어요. 이 사진은 중국 사진 작가예요. 근데 잘 보시면 있죠. 이 동양화 같아요. 그죠? 예. 먹으로 탁 구름을 그리고 그다음에 능선을 올라가는 한 사람이 이렇게 등에 따모를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양버들 같죠. 버드나무가 이렇게 쭉 있어요. 어이씨, 이런 사진이 어떻게 있어?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각각 다른 사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친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동양의 화의, 그러니까 중국 화의 그림 같죠. 그럼 그림이면은 여기다 뭘 해요? 낙관도 찍고 글도 쓰잖아요. 자,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 사진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한국 작가 이렇게 아마추어들 중에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종이를 갖다가 어디다가 하면 되냐면 화선지에다가 출력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지에다가 출력을 저도 한 달 전인가 사진을 좀 해봤는데 한지 중에서도 아주 좋은 한지들은 이만한 게 1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쓰지를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일본 수입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지를 사다가 막 또 화학물질을 발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선생님이 발라라고 막 그러는데 내가 참 엄두를 못 내서 그런데 이렇게 그런 데다가 한지를 이마지처럼 뭐 예. 바른다고요? 예. 그냥 인쇄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인생 퍼지고. 바를 수도 있는데 잉크가 잘 안 묻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표면 처리를 제대로 안 하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잘 발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프린트를 한다더라.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시도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이제 시도를 하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많이 버려야 되는 거죠. 내가 한 장 얻기 위해서 한 10장을 버려야 되니까 10장을 버리는 순간 이렇게 한 장 하면은 한 15만 원 드는데 10장을 하면 한 100만 원 정도를 버려야 되는. 이제 내가 전시를 하려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과장됩니다만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쉽게 시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도 그 저지 오른쪽에 그러니까 제주도 거기에 이제 그 박물관이 있어서 김창열 물방울 그리는 작가도 있고 그 건너편에 제주 박물관이 있어서 그 전시관이 있어서 갔더니 이제 거기에 이정진이라고 그 미국서 이렇게 주로 활동하고 한국에 와서도 이렇게 발표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냥 그 미국 사막의 한복판이 수평선이고 그 위에 그 미국식 그 버스 있잖아요. 버스가 지나가는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딱 이렇게 보니까 한지 한 장에다가 출력한 거예요. 큰 전지에.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퇴색한 느낌, 먼지 달리는 퇴색한 느낌의 그 미국 그 벌판의 느낌들을 했는데 한지 출력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가가 이제 중국 작가인데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런 작품이 이 작가는. 이 사람은 누굴까? 아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튜디오에서 창밖을 변화를 계속 찍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책을 냈어요. 이렇게. 이 책 제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꼭 사진을 갖다가 내가 막 특별한 물론 여기는 이제 지금 꽃을 하나 오랜만에 사와가지고 꽃배기에다 놓고 또 찍고 밖에 또 변화가 있으면 밖에 변화 찍고 그런 거죠. 비 올 때 찍고 눈 올 때 찍고 뭐 바람 불 때 찍고 꽃이 피었을 때 찍고 그러면 많은 변화를 찍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공부했던 케르테슨가 하는 작가도 자기가 몸이 아파고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사진 찍으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가에서 지나간 사람들 계속 찍은 거예요. 그런 작가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은근히 제가 사진을 많이 영향을 받은 작가예요. 이 칼라한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니라 이 친구가 99년에 죽었네요. 그 이분의 이제 사진이 운임 중에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비슷한 게 많아요, 저하고. 저번에도 이렇게 충무로에 가가지고 프린터로 왔는데 누가 사진 찍고 이제 원본을 가져가고 테스팅 프린트 한 게 남아서 이게 누구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고래 찍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근데 남겨놓은 사진은 그 눈에 이렇게 풀들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눈은 하얀데 가지들만 작은 것들이 장가지들이 주는 이 선의 맛이 있거든요. 그걸 찍었더라고. 꽤 이제 뭐 이쁘게 찍었는데 그거 누구 작품인데 이미 그 누가 찍었는데 누구 거냐 바로 칼라. 근데 그것을 보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선이 예쁜데 하면서 다 찍어요. 이 작가뿐만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자기 아내하고 아들 이렇게 나무 사이에 놓고 찍은 거죠. 이것도 이제 가족을 찍은 거고요. 그렇죠. 저가 이제 갯벌에 가면 사람 찍는 패턴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주인공으로 안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갯벌이 된 사람을 찍어야 되니까 동양화에서도 사람을 크게 안 찍죠. 왜요? 사람이 자연이 됐으니까. 그래서 점경인물이라 해가지고 사람을 점처럼 찍어요. 작게 그려요. 그러니까 전체 막 산수를 그려놓고 밑에 행인 그릴 때는 작게 그려요. 근데 사실 작게 그려도 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눈에 탁 들어와요. 그런 사진인데 저도 갯벌에서 사람 찍을 때 사람을 크게 찍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원거리에서 사람을 딱 시야 이 능선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돋보이게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아내가 평생 동안 모델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드 모델로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이게 자기 아내의 이제 힙이 크죠. 근데 이 보면은 뭐 같아요? 나무의 선 같아요. 나무의 그 가지. 근데 이건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죠. 풀이잖아요. 풀의 이 가지인데 마치 이제 여성적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죠. 그런 사진으로 이제 유명한 작가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선 모양들을 또 찍기도 하고, 이제 콜라주 찍기도 하고. 요즘에 제가 이제 많이 찍고 있는 이 늪에 지금 제가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 비슷한 사진들을 찍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 사진을 가야 될지 고민인데 그렇습니다. 칼라한 사진 소개해드렸고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사진이 없어서. 일본 작가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있는 이 까마귀들을 이렇게 찍다 보니까 그냥 까마귀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보면은 눈동자가 이렇게 하얗게 돋보여요. 여기 눈이 하얗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평생 이 사진 찍었어요.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 전 세계적으로. 일본 작가. 까마귀 무리를 우연히 찍었는데 눈동자가 하얗게 빛나니까 그게 이제 막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위협적이기도 하고. 아까 이거 이야기했었죠? 네. 이것도 진짜 말하자면 정물하러 오는 거죠. 나무를 뒤에 검은 광복 쳐가지고 그 사진입니다. 화려하기도 하죠. 자, 다 돼가는군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상조라고 하는 분은 이제 제가 서울시 전시할 때 전시 전에 이제 극결하게 왔더니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 같은 그 전시장에서. 근데 이분은 이제 광주대학교에서 사진과 교수고 사진 한 지가 한 40년 됐을 거예요. 당산나무만 한 35년 동안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전시하고 있어서 저도 구경하면서 좀 털으셨어요 보면서 농담하고 그랬는데 소나무 찍는 사람이나 자는 당산나무 찍는데 다 나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동업자들이라고 이제 그런 농담하고 그랬었는데 당산나무를 이 사람이 여기하고 친하더라고요. 그 천불탑이 있는 데가 있죠. 그 화순에 운주산 이쪽에 중들하고 친한가 봐요. 그래 스님들하고 친해가지고 여기에다 기증을 해서 또 기증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쭉 보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 찍었어요. 이 당산나무는 마을 생기면 이제 나무를 심는 거고 그 당산나무가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다 보면 마을의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고 또 신목이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문화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35년 정도 찍어왔던 작가죠. 당산나무 그 마을의 문화 역사를 가늠하게 된다. 신목이다. 마을 공동체의 수호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보면 참 마을 사람들 반일하면서 또 쓰는 사람들은 고향에 돌아오면 당산나무를 보면서 우리 집 우리 고향에 왔구나 집에 왔구나 하는 걸 느낀다. 그런 이야기들을 밭에 있는 당산나무. 대단해요 참. 오상주 작가 소개해드렸고요. 이 작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나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작가가 나왔는데 막 불이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요즘에 한국 작가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작가이고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작가가 있어요. 독특하게 찍고 있죠. 이름이 우리 그 시인 이종록하고 똑같아요. 같은 이종록 작가인데 이종록 작가가 요즘 잘 나가요. 전 세계적으로. 나무에다가 프레쉬를 터뜨려 가지고 한 번만 터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터뜨려서 그 이제 합쳐지면 그게 나무 가지가지에 막 불이 달려 있듯이. 근데 그 불이 달려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나무에 기가 흐르는 거죠. 에너지가. 그 기가 흐르는 것을 이제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나무에 막 환하게 불이 달려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걸 그냥 나무만 찍으면 재미없으니까 호수 같은데 나무가 있는 걸 찍고 그 밑에 호수가 있으면 나무에 또 그림자 비춰지잖아요. 그런 이제 에너지틱한 나무들을 찍었어요. 그 이정록 작가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를 찍는데 제주도의 신령스러운 이제 사진 찍을 때도 이제 또 제주도 오름을 올라가는 길에다가 또 이렇게 막 프레쉬를 터뜨려 가지고 기가 흐르는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막 전 세계를 다 다녀요. 그래가지고 막 또 저기 핀란드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비가 있는 데 가서 막 이제 생명이 흐르는 것도 해가지고 막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정록이. 나이가 아마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가 이렇게 뭐야 이거 이 친구도 이런 걸 했네. 그랬더니 작업은 이 친구가 먼저 한 것 같은데 나이는 두 사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이 작가가 57년생이니까 사토 일본 작가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다가 거울을 비춰놨죠. 거울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비칠 때 어떻게 돼요? 정면에 비칠 때는 환하게 빛날 거 아니에요. 또 태양이 움직이면 빛날 때가 있고. 그러면은 다중 노출을 해가지고 아니면 오랫동안 장노출을 시킨 거죠. 장노출 시키면
태양이 비칠 때마다 빛나는 거죠. 뭐 한 장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치 큰 이제 기운 이렇게 뭐 에너지가 또는 뭐 빛이 신비로운 사진이 된 거죠. 오, 이걸 바다에다가 설치했네. 그러니까 바다에 막 무슨 좋게 무슨 반딧불도 아니고 뭔가 막 신령스러운 느낌들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제 자기 컨셉으로 맞들이다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강에다가도 이렇게 시냇물에다가도 이렇게 찍고 재밌는 사진 드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나라 작가라면 이정록이 하고 있어. 부지런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컨셉을 딱 해가지고 어필이 되면 우연히 내가 아까 까마귀 찍었는데 눈에서 막 그 하얀 게 빛나듯이 그러면 그걸로 이제 평생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거울 한번 반짝인 걸 여러 개 해봤더니 재밌어. 이거 평생 이거 한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 얘기인데 자기 컨셉으로 이제 인위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뭐 하여튼 그렇죠. 이정록 작가의 작품도 그런 느낌이 있죠. 아 이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저가 이제 소개드리고 싶었던 작가들을 쭉 소개했고요. 시간이 지금 제가 시작한 지 1시간 딱 지났거든요. 약 한 5분 내지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네. 예.